So he found considerable opposition in trying to raise support for making these videos. So he did it pretty much with his bare hands. And hopefully this will shed light on what's really happening in Korea right now. 대한민국을 흔드는 부역자들, 그리고 그들과 손잡고 권력만을 쫓는 배신자들. 법치와 원칙이 무너지고 광장의 인민재판이 횡행하는 것을 참다 못한 시민들이 태극기를 들고 거리로 나왔다. 하지만 거기에 돈들이 풀리고 있어요. 왜냐? 집회에 엄청 많은 사람들이 나와요. 또 많은 자금들이 집행이 되고 있고 할 수 있는 데까지 샅샅이 뒤져가지고 자기의 세력화되는 것까지 막아야 된다. 친박단체 집회에서 돈을 주고 사람을 동원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은 사실 그동안에 계속되어 왔는데 맞습니다. 부역자들과 배신자들의 공격과 언론의 일방적인 매도로 인해 태극기는 아무런 힘을 쓰지 못했다.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비자익 정권이 들어서게 되면 그날서부터 퇴진운동을 정기합니다.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3년 2월 25일 대통령 박근혜. 개성공단을 통해 작년에만 1,320억 원이 들어가는 등 지금까지 총 6,160억 원의 현금이 달러로 지급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북한 정권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사실상 지원하게 되는 이런 상황을 그대로 지속되게 할 수는 없습니다. 피청구인 통합진보당을 해산한다. 대통령은 임기 초반부터 강력한 대북 제재 프레임을 가동했다. 박근혜 정부 3년 반은 고통과 질곡이었습니다. 야당의 공세와 함께 때맞춰 그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2014년 4월 16일 따뜻한 봄날, 안산 단원고 학생들과 일반인들이 제주로 가는 배를 타고 새벽 바다에 안개를 뚫었다. 배가 여객선이 90% 이상 기울여져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을 들끓게 한 끔찍한 소식이 들려왔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다. 모든 언론은 학생 전원 구조라는 오보를 낸다. 모든 언론이 오보를 낸다는 것의 확률은 얼마나 될까? 이 언론의 오보가 시간이 지나 세월호 7시간이라는 미스테리의 단초를 제공하게 되는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된다. 해상사고에 난데없는 시위가 기다렸다는 듯이 펼쳐진다. 가만히 보면 매번 보던 패턴들이다. 효순이 미선이, 말도 안 되는 광우병 선동 때도 이런 시위가 벌어졌다. 똑같은 패턴은 또 있다. 꽃보다 아름다운 연예인들의 대중선동이 시작되는 것이다. 대중적 힘을 이용하는 이런 패턴들은 왠지 많이 보던 수법이다. 이런 연예인들이 이성과 논리를 무장해제시키고 나면 어린 학생들과 청년들은 다분히 감정적 상태로 빠져든다. 그 틈을 이용해 자연스럽게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려는 세력들이 등장한다. 대한민국을 인정하지 않는 종북 세력들. 자신들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 어린아이들의 죽음마저 이용하는 권력들. 박근혜 대통령이 물러나지 않으면 종북 시민 여러분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비참한 사고가 왜 그토록 고마울까? 국민과 당원들께 공천권을 국민 공천제. 그것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대국민 사기극이었다. 이 위원회 회의가 어제 이어서 오늘도 무산됐습니다.
황진화 사무총장 그리고 각 위원들의 대치는 결국 김무성과 대통령이 충돌하는 형태였고 비박으로 불리는 의원들의 배신은 공천 과정을 거치면서 극대화된다. 짚어졌습니다만 20대 총선 결과가 여서야대를 넘어서 원내 제1당의 교체라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충격적인 결과였지만 배신자들은 충분히 예상했던 결과였다. 여당의 참패. 하지만 그 참패를 즐기는 자가 있었다. 공천 과정에서 가장 주목받은 인물은 탈당한 유승민 의원과 이른바 옥새 투쟁을 벌인 김무성 대표입니다. 박근혜 정권은 언론과 동업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대개 어떤 정권이든 그 정권을 창출할 때 메이저 언론들이 같이 동업을 합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지분을 갖죠. 그 정권에 대한 지분. 언론들 입장에서는 박근혜 정권에 대한 아무런 미련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권이 빨리 끝나고 다음 정권을 어떻게든 간에 그 언론 메이저들이 미래 권력과 어떻게든 간에 좀 이렇게 뭘 만들어서 창출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변화하는 언론 환경. JTBC는 확실하게 그 환경에 적응했다. 그 뒤에는 홍석현이 있었다. 그 가운데서 살아남는 방법은 매우 자극적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건 언진 쪽의 주장일 수도 있고요. 저희 쪽 주장이 아닙니다. 아니요, 변호사들은 그들은 다른 얘기를 하고 사실 전달이 아닌 잠깐만요. 자신들의 생각을 강요하고 주입하는 언론으로 변화를 시작했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규정에 그런 그들에게 어긋난 것은 조로의 없는데 기회가 왔다. 그것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말씀이신가요? 그 대상은 바로 대통령이었다. 지금부터는 이른바 청와대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 씨 관련 소식을 최순실 씨의 컴퓨터 파일을 입수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그 꼼짝 못할 증거물로 인해서 의혹의 퍼즐은 하나 둘 완성됐고 수사는 태블릿 PC를 제가 못 봤잖아요. 저게 어떻게 조작됐느냐를 제가 완전히 검증할 수는 없는 거고 안 본 상태에서 화면에 나온 화면 조작은 충분히 가능하죠. 예를 들면 뭐 카카오톡 켜보고 텔레그램 켜보고 거기 나라는 게 오른쪽에 있냐 딱 보면 알지 않습니까? 카카오톡이랑 그 SNS만 보면은. 근데 지금 저 JTBC나 검찰은 카카오톡을 사용했다고 해놓고서 그거도 안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한 번이면 끝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조작이 계속 걸리니까 JTBC 것이 갑자기 특검이 아마 이게 들고 나왔어요. 또 하나의 PC를. 당연히 그거를 누구 거라고 제시하려면은 개통자가 누구다. 언제 누가 개통했다를 해야 되는데 그 얘기를 안 해요. 그 얘기를. 그 개통자가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예, 개통자는 제가 보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것보다는 특검이 왜 이렇게 당황하는 것일까? 그 개통자라든지 구체적인 돈을 이 태블릿 PC 사용 구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 단계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언론들은 신나게 말하자면 궁중비사를 확대 증폭 재생산하고 온갖 루머가 나왔잖아요. 뭐 정유라가 딸이다, 뭐 말도 안 되는 예를 들어서 최순실이와 박근혜는 경제적 동일체다.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게 나중에 다 밝혀졌거든요. 거짓말이 난무하고 그런 거짓말 보도를 언론들이 무차별적으로 쏟아낼 수 있게 된 것은 마치 이것이 굉장히 민주주의의 무슨 투쟁인 것처럼. 북한이 2주 만에 또 난파 공작원 지령용으로 보이는 난수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난수 방송이란 난해한 숫자를 보내서 공작원이나 고정 간첩에게 명령을 내리는 북한의 비밀 지령 방송을 말한다. 6.15 공동선언 이후 사라졌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 들어 다시 3차례에 걸쳐 방송이 됐다. 실제로 그런 게 존재합니다. 저도 이제 한번 만난 적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진보 성향의 인물도 그 존재를 인정했고 법이 인정한 존재도 있다. 대한민국 도적이다. 이석기훈 석방하라. 아니 3만 명만 감옥이랑 준비하면 박근혜 없애버린다. 주권자의 뜻을 받들어서 즉각 퇴진시키는 그것이 보통 정신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을 배신했습니다. 야당만이 아니었다. 헌법을 위반한 대통령은 탄핵을 받아야 됩니다. 가짜 보수를 내걸고 김무성의 마지막 배신이 펼쳐졌고
그를 따르는 배신자들의 담합이 이루어졌다. 저는 여러분들하고 저런 보수 바른정당 시작합니다, 여러분. 배신자들의 공조로 13건이나 되는 탄핵 소추안은 제대로 된 논의 한 번 없이 속전속결로 이루어졌다. 국회 권력의 무자비한 폭력이었다. 대통령 박근혜 탄핵 소추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통령 탄핵을 위한 첫 번째 재물은 기업들이었다. 반자본주의를 원하는 이들에게 그들은 완벽한 먹거리였다. 그 뒤로 대통령의 손과 발이 되었던 모든 사람들을 묶어놓기 시작했다. 그리고는 청문회라는 인민재판을 구태의연한 국회의원들의 고함소리와 함께 들어야 했다. SBS 보도자료와 한국일보에서 나온 두 개의 블랙리스트 기사를 비교해 보면 전혀 다르다. 정부에서 만든 블랙리스트라는데 왜 두 개의 블랙리스트 명단이 있을까? 하지만 이 문제를 거론하는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었다. 왜? 블랙리스트는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것이었으니까. 만약 둘 중에 하나가 가짜라면 그건 대체 누가 만든 것일까? 고영태가 만든 이 가짜 블랙리스트는 결국 전 비서실장과 현직 장관을 구속하는 결과를 만들어냈다. (87년) 군사정권의 막이 내리고 평화적인 정권 교체를 통해 제6공화국이 탄생한다. 하지만 평화로워 보이는 바로 그곳에서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중요한 움직임 하나가 생겨나고 있었다. 6.29 선언 후에도 전 정권의 사법부가 유임되어 2차 사법파동이 이어지면서 좌파 성향의 판사들이 모임을 만들었다. 바로 우리법 연구회. 이들은 노무현 정권 들어 정계에 진출한다. 박범계와 강금실이 대표적 인물로 좌파 법조인들의 산실이었다. 있겠습니까? 그들이 대학 시절에 생각했던 거는 미국에 반대하고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 뭔가 잘못되어진 나라다 라고 생각하고 이들이 지금 현재 그러면 언론계에도 들어가고 지금 우리 사회 중추에 다 들어가 있다고요. 오늘부터 특검의 본격적인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서 어느 한쪽에 치우침이 없이 올바른 수사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특검 자체가 위헌적입니다. 그러면 정상적인 국가 같았으면 대통령께서 그걸 거부권을 행사를 해서 특검법을 제대로 된 특검법을 만들도록 요구를 했어야 되는데 워낙 국민적 여론이 갑자기 어떤 언론의 보도로 인해서 나빠지니까 그러한 부분은 이제 간과하고 지나가는 것이죠. 죄를 입증해내겠다. 더 심하게 말을 하자면 죄를 만들어내겠다라고까지 의심을 받을 정도의 그러한 수사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민들이 이제는 내가 만약에 특검의 대상이 된다면 언제든지 구속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러한 공포감마저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법치는 무너졌고 촛불 세력의 눈치를 보며 원칙을 잃어버린 채 재판은 진행되었다. 고정관념은 좀 늦어도 3월 13일까지는 쌍방 대리인들께서는 2월 23일까지 종합준비서면을 제출해 주시고요. 모든 건 이미 정해져 있었고 법원 장식에 불과했을 뿐이다. 부탁드립니다. 대통령 변호인단의 최후 변론은 전류기에 가까웠다. 단소에서 저는 이것을 권한의 남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을 소추한 이 막대한 사건의 결과가 막상 칼인 재판관 전원 일치로 탄핵 인용이 아닌 파면이라는 정치적 결정으로 박근혜 정권의 운명은 끝을 맺었다. 광장의 촛불은 햇불로 변해 승리의 환호성을 울렸다. 광장의 인민재판, 집단과 전체주의의 승리였고 부역자와 배신자들 앞에 정치와 언론, 법치가 무릎을 꿇었다. 그렇게 자유 대한민국이 무너져 내렸다. 그들의 손에 의해
대한민국을 만들었던 태극기는 불타고 그람시는 자랑스러운 반대한민국의 부역자들 앞에 박수를 보낼 것이다. 이제 끝난 것일까? 아니, 이제 시작일 뿐이다. Park Geun-hye was Korea's first woman president. She worked tirelessly to make Korea a happy place to live for everyone. She had a vision that inspired many, but it made a few people angry. Those people conspired to remove her from office. In the next video, you'll see how the weight of a nation that abandoned its president has taken a toll on this proud, strong woman. 어머니도 테러로 흉탄에 돌아가시고 아버지도 테러로 돌아가셨는데 나까지 이런 테러를 당했다. 이건 나에게 주어진 운명이 도대체 어떤 것이냐. 부모님께서 하늘나라에서 내려다 보시면 힘내서 잘해라. 그렇게 격려를 해주실 것 같아요. 한번 열심히 잘해서 그 나라를 한번 좀 국민들 모두 행복한 나라 만들어 봐라. 이렇게 격려해 주실 것 같아요. 국민들이 꿈으로만 가졌던 행복한 삶을 실제로 이룰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대통령이 되고 싶습니다. 방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다른 거 아닙니다. 저는 정말 다른 거 아닙니다. 무조건 우리 대통령 끌어안고 보호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온 세상 사람들이 대통령에게 돈을 던지고 있을 때 우리가 먼저 거기에 돈을 던질 필요는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돈을 던지더라도 잘못이 밝혀진 다음에 그 다음을 던져야 순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Martin Luther King once said, "Our lives begin to end when we are silent about things that matter." There's a great injustice happening in Korea right now. Many Koreans are afraid of the future of their nation. However, we cannot let fear bully us into staying silent. To stay silent is to dim our shining light. 2 days from now is the 67th anniversary of the start of the Korean War. The courageous men and women from this great nation, America, from Korea, and from allied nations did not sacrifice their lives for us to live in fear. Sure, we may not literally die if we keep quiet, but we are not cowards. We must not shy away from doing that which we know is right because of unwanted attention. We have the freedom to say and do something. We must exercise that freedom now. What would our North Korean brethren say if they saw the opportunity we had but declined to use it? They would see us as fools. Fools would stay silent. We must declare the truth. We must tell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bout this injustice so that the world sees with their own eyes what we see so clearly. Jesus declared, "The truth shall set you free." We can bring out the truth through the UN. There's clear evidence of human rights violations against President Park. Once the UN sees the facts of this injustice, we'll have the world stage to share the truth and find justice. As others have emphasized today, I want to be clear about one thing. The injustice in Korea, while it's Korea's problem, also has serious implications for the United States. Left unchecked, the Moon regime would take South Korea away from a free market system and jeopardize not just its own national security, but that of the United States. America would lose an important economic partner and a key ally. At the same time, its enemies would be strengthened. Our lives have not ended. We still speak truth. Our goal is always to love our nation, seek justice, and live courageously. We will not be defeated. The truth will prevail.